한때 8천만 원 넘게 팔리던 아파트가 지금은 절반 값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4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300만 원에 30만 원, 관리비는 단 8만 원대. 들어보면 꽤 매력적인데 문제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겨울엔 난방이 너무 잘 된다고 칭찬하면서도 벌레가 많고 여름엔 덥다고 불평합니다. 조용하고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 뒤에 불편한 교통과 노후화라는 단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아파트 실거주라면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평생 피해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아파트의 진짜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 흐름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볼 때 우리는 늘 지금 가격이 얼마냐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가격만으로는 시장을 읽을 수 없죠. 가격이 어떤 흐름을 거쳐왔는가?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1년 지어진 35년차 단지입니다. 2025년 현재 매매가는 6,7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수도권 기준으로는 깜짝 놀랄 만큼 저렴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5년간의 거래 흐름을 짚어볼까요? 2021년 이 아파트는 평균 5,118만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했고 대구 역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 영향으로 평균가는 6,648만 원까지 올랐고 최고가는 8,6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평균가는 5,765만 원, 2024년에는 5,745만 원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는 5,2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단 몇 년 사이에 고점에서 약 1,400만 원 이상 내려간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20% 하락이죠.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2021년에는 48건이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 정도면 단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활발한 편이었죠. 하지만 2022년에는 19건, 2023년에는 16건, 2024년에는 11건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집계된 거래가 단 10건에 불과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매수자들의 관심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남는 건 매물만 가득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시세가 반등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식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2022년 8천만 원대에 샀던 사람은 지금 시세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본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6천만 원대 초반의 가격은 어떨까요? 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은 이 단지가 짧은 기간에 급등한 후 다시 내려온 전형적인 사이클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항상 파도처럼 오르고 내립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아파트가 속해 있는 대구 달성군, 그리고 대구 전체 시장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단지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거래는 결국 시장의 분위기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단지가 괜찮아도 주변 시장이 얼어붙으면 매수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불이 붙으면 평범한 단지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대구 시장의 현재 체온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갑다입니다. 먼저 미분양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구 전체 미분양은 약 8,500에서 9,100호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많다 수준이 아니라 공급 과잉이 심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새 아파트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모두 부족하다는 증거죠. 그럼 매수와 매도는 어떨까요? 한국부동산원의 지수를 보면 매도세는 80을 훌쩍 넘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매수세는 고작 이 내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사실상 매수자들이 협상력을 완전히 쥐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인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결국 사람이 사주고 살아줘야 유지되는데요. 달성군의 인구는 최근 몇 년간 줄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26만 3천 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25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2년 만에 약 7,500명 감소한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고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장기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수요의 기반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들어와 살 사람이 줄면 가격 방어가 어렵습니다. 평당가 비교를 해볼까요? 이 아파트의 평당가는 약 333만 원입니다. 농공읍 평균이 318만 원이니 같은 읍 단지들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달성군 평균은 420만 원, 대구 전체 평균은 무려 762만 원입니다. 즉, 대구 전체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라는 거죠. 이걸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렴해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 둘째, 저평가라기보다 입지적 환경적 한계 때문에 낮은 가격대가 고착화된 것일 수 있다는 점. 이 판단은 결국 투자자의 몫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와 월세 시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최근 실거래 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에 6층 매물이 4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4월에는 4,150만 원에 거래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대체로 3,800만 원에서 4,10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만 들으면 꽤 저렴하게 들리실 거예요. 실제로 대구 중심지 아파트 전세와 비교하면 부담이 훨씬 적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전세가가 매매가와 어떤 비율을 보이느냐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약 6,700만 원이죠. 여기에 전세가 4천만 원을 대입하면 전세가율은 약 60%입니다. 보통 안전한 갭 투자 비율은 70% 이상이라고들 하는데 이 아파트는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전략은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월세를 볼까요?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서 34만 원 선에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전용 면적 18평대 소형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1년 월세 수입은 36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경매로 3천만 원대에 매수할 수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대로 6천만 원 이상 주고 산다면 연 수익률은 5에서 6%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공실이 발생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월세 수요층은 조금 특수하다는 겁니다. 주로 인근 공단 근로자나 장년층, 교통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임차인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거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실거주자는 전세 4천만 원이면 관리비까지 포함해 큰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렸을 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교통 불편과 노후 아파트라는 단점 때문에 공실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기본적인 구조와 관리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가격과 시장 분위기를 짚어봤다면 이제는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에 가까운 부분이죠. 먼저 단지의 기본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1991년 11월에 준공된 35년 차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총 396세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규모로 보면 중소형에 속하는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수는 최고 6층까지 있고 계단식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1층이나 2층에 거주한다면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 5층이나 6층이라면 오르내릴 때 체감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 점은 분명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어떨까요?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는 한 대입니다. 단지 규모에 비하면 최소한의 주차 여건은 갖춘 셈입니다. 다만 도로가 좁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한 숫자와 별개로 실제 주차 편의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 도시가스입니다. 개별 난방의 장점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유지비도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입주민 리뷰를 보면 겨울철 난방 효율이 좋아서 밤에만 난방을 해도 하루 종일 따뜻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35년 된 아파트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꽤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재건축 가능성과 관련된 수치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약 142%, 건폐율은 28%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세대수가 적고 입지 경쟁력이 크지 않다 보니 재건축 기대감은 사실상 낮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생활비, 관리비 이야기를 해보죠. 이 아파트의 월 평균 관리비는 약 87,000원입니다. 하절기에는 81,000원 정도, 동절기에는 88,000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고정 지출이 부담스러운 가정이라면 이 부분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관리가 허술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입주민 리뷰에서도 단지 관리가 꾸준히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적은 관리비로도 나름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아파트 주변의 생활 인프라와 교통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나 관리비 못지않게 실거주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요소죠. 먼저 교육 여건부터 볼까요? 이 단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는 대구 남동 초등학교입니다. 걸어서 약 13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통학이 가능합니다. 차를 태우지 않고도 등하교할 수 있다는 건 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도보권에 있지 않아 학년기가 올라갈수록 교통 문제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장을 보거나 생활을 해결할 만한 상권은 어떨까요? 단지 바로 근처에는 소형 마트, 편의점, 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기본적인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할 수 있죠. 퇴근길에 간단히 장을 보거나 늦은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도의 편의성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몰은 주변에서 찾기 힘듭니다. 이 말은 곧 한 달에 한두 번은 차를 타고 큰 상권이 있는 곳까지 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심의 풍부한 인프라와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교통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지하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역은 설화명공역입니다. 도보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서대구 KTX역까지는 약 19km, 차량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려는 직장인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입지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단지 근처에 있어 접근은 쉽습니다. 하지만 노선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환승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생활하려면 결국 자가용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차 생활은 어떨까요? 논공업 일대는 도로 폭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단지 안쪽 도로는 좁아서 초보 운전자라면 주차나 진입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접근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구 도심이나 외곽으로 이동하는 건 가능하죠. 실제로 그 집에 살아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소개할까요? 입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첫 번째 장점은 단지가 튼튼하다는 점입니다. 평지에 지어져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집 자체가 견고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35년차 아파트임에도 바닥 미장에 큰 균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압과 배수 상태입니다. 노후 단지에서 흔히 나오는 불편 중 하나가 물 문제인데요. 이 아파트는 수압이 안정적이고 배수도 무리 없이 잘 된다는 평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난방 효율입니다. 개별 난방이면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입주민들 말에 따르면 겨울철에 난방을 밤에만 해도 하루 종일 따뜻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후기도 눈에 띕니다. 겨울철 추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실거주자에게는 큰 장점이죠. 네 번째는 주거 환경의 조용함입니다. 관리비가 저렴하면서도 단지 관리가 꾸준히 잘 되고 있다는 점도 호평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채광과 환기입니다. 집안이 높아 햇볕이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한다는 점에서 실내 환경이 쾌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도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고 6층까지 계단으로만 오르내려야 하는 구조라 특히 5층과 6층 거주자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라면 진입이나 후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벌레 문제입니다. 35년 된 노후 단지다 보니 여름철에 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불만이 자주 언급됩니다. 네 번째는 단열과 환기 한계입니다. 창문 크기가 작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 역시 신축 아파트에 비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주자 특성입니다. 연령대가 높고 인근 공장 근로자가 많은 편이라 젊은 세대가 살기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고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은 미분양이 쌓이고 인구는 줄고 있어 반등 동력은 약합니다. 단지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난방이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엘리베이터 부재와 교통 불편, 노후화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세월세 시세는 안정적이지만 투자 수익성은 매입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실거주라면 저렴한 주거비와 조용한 환경이 매력일 수 있지만 투자라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누군가에겐 가성비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함정일 수 있죠. 현재 505동 6층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6,500만 원이었는데요. 1차 입찰에서는 유찰되었고 2차에서는 최저가가 4,5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진행될 3차 입찰에서는 최저가가 3,185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이 현재 시세의 절반 이하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매매가는 약 6,7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매를 통해 3천만 원대에 낙찰받을 수 있다면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권리관계도 살펴봐야겠죠. 다행히 해당 물건은 임차인이 없고 권리관계도 소멸 기준에 따라 안전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별도의 부담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바로 6층,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거주라면 감수할 수 있지만 향후 매도할 때는 수요층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고층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 물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분명히 저가 매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대 매입 후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해도 4천만 원대 중반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 결코 작은 장점이 아닙니다. 월세로 돌려도 초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죠. 반대로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시장 환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구는 미분양이 쌓이고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달성군 역시 장기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단지는 재건축 기대감도 낮고 단순 시세 상승으로 차익을 얻기보다는 수익형 투자, 즉 월세 수익을 노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